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캐니스 케어만입니다. 10월 28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하고요, 신규 공략주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분야는 상당히 좀 축소되고요. 지금 모니터링 중인 종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폭 매수해서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바이오로직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추적해 오고 있는 것들이고, 스타트 라인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라인 여기입니다. 1,500원. 그래서 지금 잘 오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좀 조정을 받고, 사실은 매크로도 조금 안 좋았잖아요. 환율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보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더블업 되는 과정들이 예상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 내용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홀드 의견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홀드 의견은 좀 유효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13,500원. 최근에 보면 그 근처까지 가볼만 하다가 다시 눌리긴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조금 불안한 장세가 펼쳐질 때 좀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최근에 보면 사실은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와 내일, 모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조금 상당히 모니터링을 좀 집중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람 걸어두고 가셔야 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절 라인은 좀 설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000원을 설정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익절 걸어 두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이 팡팡 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홀드입니다. 대한전선하고 가온전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뭐 대한전선 진행하겠다라고 얘기 드렸고, 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한전선도 문제가 있는 부분 없고 실적 수주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다가 들어왔잖아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평균 매수 단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이거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차 매수하는 구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들어가는 부분이 진행하면서 가야 되겠죠. 저는 이거 보통 지금 3회에서 5회 정도로 끊어서 가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차트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전선 공략하실 분들도 대한전선하고 뭐 포지션은 뭐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렇게 체크를 좀 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가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들어올 경우에 매수를 좀 진행을 한다. 셰프리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매출, 진짜 시장 보안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면인식이라든지 지문인식 관련돼서 수주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슈프리마에 대해서 4분기 공공기관 매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3일 정도 눌렸는데요. 3번 눌리고 나면 여기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매수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담아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 라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아마 조금 높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 좀 낮게 사신 분들은 2분, 좀 더 낮게 사신 분은 뭐 플러스 0.5%이 정도 수준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 윗단으로 보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매출이 기존 매출 대비 어떻게 돼요? 이제 4배 정도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기대하고 가다 보면 쭉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 확 쏠려 들어오는 그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죽이려고 하면 보유자의 영역에 있어야 되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그널이 보면 이렇게 쭉 올라 눌리고 치고 올라가는 여기서 하여튼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끝까지 우리가 조일 건 조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앞으로 지금 연말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달 안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보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퍼레이션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날씨 추워지니까 이거 눌리고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매출의 한 200% 정도가 하반기에 4분기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겨울옷을 슬슬 서칭을 좀 해보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디자인이 좀 유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저씨가 서칭해봤자 그게 그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또 저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지 없는지 겨울옷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같이 기대치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와이프랑 쇼핑센터 학교 쭉 다니다 보니까요. 겨울옷들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쇼핑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GS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때 수익을 진행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자, 눌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질문 1번 매수 들어가고, 뭐 2번 매수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구간 잡힌 것 같아요. 이 구간, 이 미하로 내려갈 만한 뭐 매크로 환경이나 내용은 아직은 없으니까, 또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서 한번 다시 바람이 불 걸 기대하고 가는 것들이죠. 박스권 플레이에도 수익이 작지 않아요. 20% 정도 되니까 여러분 플레이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해서 저는 매수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과거처럼 뭐 고점 치고 막 24,000원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충분히 우리가 거래해 볼 만하다. 제가 현대차나 기아를 거래하지 않고 저는 좀 다른 분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드리면서 코리아 FT를 편입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 양봉이 많이 뜹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이 정도로 매기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 여기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크게 차이가 많죠. 예, 이거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출현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건 그 자리를 잡겠다는 시그널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건들입니다.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굳이 다 안 본다 하더라도 저런 시그널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체크해보면 기관 수급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5,190원 여기에 평균 매수 단가가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편입해 나가고 평단을 조절해 나가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로 한 5%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5%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모델은 HEV, 하이브리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공식은 HEV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EV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볼 때 선장률 또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죠. 4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면 이제 모델별로 보면 하이브리드 카 모델이 어떻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8개 차종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코리아 FT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무너진 자리까지 올라가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다면 얘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탄력성 부분에서 코리아 FT가 훨씬 더 유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엑시컨, 예, 최근에 보면 이 SSD 시장이 꽤 관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관련돼서 테슬라하고 뭐 조율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SSD 과정은 뭐 어쨌든 뭐 성장하는 과정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HDD라고 하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가 사실 전기도 많이 먹고 속도도 많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갱신해 주는 거, 데이터 센터하고 AI뿐만이 아니죠. 기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떻게 돼요? 체인지해줘서 전기 좀 덜 먹게 하고 전기 먹는 게 거의 30% 이상 그 효율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속도 차이야 뭐 당연히 벌어지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렇죠. 이 SSD 테스트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엑시콘, DI, 네오셈, 유니테스트 뭐 이런 회사들 아니겠어요? DI는 최근 좀 확 튀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오셈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더 눌릴 것 같다는 생각은 없다. 그러면 매수 들어가는 것들이고 자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과정, 그죠? 엑시콘이 조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좀 미약하죠. 물론 아직까지 얘가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회사가 비리비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또 개발해낸 우리 장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XL 관련된 내용도 같이 또 진행되는 내용도 같이 해서 연두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또 CES도 있잖아요. 그죠? 내년 초에. 그러니까 이 내용들 조금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크로스업 하는 상승 모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리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잡힌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 매수를 오늘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양봉이 들어온 걸 끝까지 확인해서 뭐 장중에 굳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살 건데 차이 나는 퍼센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보통 뭐 2시 반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주가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 뭐 우리가 거래 오래 하다 보면 충분히 직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중장기 포지션도 좀 가보자. 이제 3분기의 실적은 별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이거 이야기 드렸다고 해서 여기서 시비 걸고 면하면 이유가 없겠죠. 3분기 실적 다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리고 들어오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 후로 이제 지난해처럼 움직일 것 같다. 4분기에서 빌빌하고 자리 잡고 가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할 거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매수, 내년에는 수익 좀 추고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요. 평단 조절 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주가가 확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16만원 언더 쪽에서 평단 조절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해 나가실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또 결과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해 수주량 총액하고요. 올해 내년도죠. 2025년도 수주량 총액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나름 그래도 그 데이터로 나오는 거로 정확하게 따르면 약 한 40% 정도가 수주량이 늘었어요. 그럼 영업이익 40%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최고 주가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계량치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40%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난 최대치 맥스치로 보게 되면 여기서 업사이드로다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맥스치로.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서 14 정도에서 24 정도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스펙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하방 쪽에서 잡아주는 면 시간을 두고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건 다 업황이나 매크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요. 수주장구가 지금 있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 3조 정도 수주장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타 지금 자회사 들어오는 것들 생각하면 3조가 조금 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가 수주장고가 얼마였냐면 1조 9천이었어요. 4분기 때.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요것들이 다 계량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좋은 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오르죠. 2024년도보다 2025년도 가이던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고압 변압기 이 부분에 생산 공급하는 게 있어요. 내년도 한 2분기쯤 공급하는 걸로 기사나 또 내용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분기 정도쯤이 꽤 괜찮은 또 2분기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올라가겠죠. 선반영해서 보통 2월 중순에 스타트해서 한 4월 초까지 이렇게 보고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은 거다. 이게 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약간 중장기 전략,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좀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 저는 그 생각해요. 여기 저점이고, 여기 저점이고 더 빠질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매수 평단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75에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의 모멘텀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안 들어오면 이제 손절 라인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저는 손절 라인, 평단 조절 끝나고 마이너스 10%까지 손절 라인 찾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들어가는 물량이 들어가도 오늘 375 맞춘다고 해도 저는 70% 정도밖에 비중이 들어가진 않아요. 종목 비중으로. 그 점은 좀 참고해 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를 더 기회에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고 열어두고 가는 겁니다. 상승할 땐 추격적으로 또 팔로우해서 추격 매수 조금만 더 들어가 주면 되니까요.
삼성 SDS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드디어 조금 이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쭉 내려올 때 양봉 없잖아요. 그죠? 양봉이 처음 들어온 거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잡혔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매크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눌렸는데 양봉의 출현 개수가 어떻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점이 저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고 있는 건 또 어떻게 하단부에서 스타트한 게 아니거든요. 밑바닥 위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분할 매수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는 이 종목을 갖다가 편입하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이고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린 저라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 얘기 드릴 거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편입하진 않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지금 바이오 쪽인데 제가 오후에 올려드린 영상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비중을 조금 좀 가져갈 생각이 있어서 이 종목은 우리 이제 그 회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체크를 좀 하고 가는 내용이니까 그 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좀 해볼 생각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는 여기 전 상단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동평균 크로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 매물이 많다는 점, 그리고 천천히 올라간다는 점, 느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데이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SI 비즈니스 쪽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AI를 더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이제 바람만 불어주면 되는 내용이라서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간이 이게 이렇거든요. 이게 2달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14에서 이제 16 정도 지나가는데 2달 걸려요. 그러니까 15% 정도 올라가는데 2달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들만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